자, 체육대우 두 번째 시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던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체육대우는 뭐예요? 어떤 회원국이 회원국이 다른 국가한테 부여한 대우 중에서 최고 좋은 조치, 최고 우대 조치, 이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누구한테 부여하면 돼요? 다른 회원국에게 부여하면 된다. 이게 최고 대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우리 잠깐 쉬기 전에 봤던 그 슬라이드예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게, 자, 왼쪽 거 보면, 자, 미국은 회원국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 빨간 거만 북한만 회원국이 아니에요. 자, 미국이 원래는 최고 대우가 없으면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옵션이 있었어요. 관세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옵션 중에서 가장 좋은 혜택이 뭐예요? 가장 좋은 혜택이 일본에 부여한 10%니까 이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누구에게 부여해라? WTO 회원국이 아닌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한테 똑같이 부여하라는 거예요. 이게 최국대우의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최국대우의 이해예요. 그리고 이 최국대우 요 그림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왜 국가들이 WTO에 가입하고자 하는가? 그 이유라고 그랬죠. 이 그림이. 저 오른쪽 그림이, 이 그림이 바로 왜 국가들은 WTO에 가입하고자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왜? 이 최국대우를 이걸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지금 이렇게 만약에 가정을 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하고 아주 협상을 잘했어요. 관세 협상을 아주 잘해가지고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아주 좋은 대우를 얻어냈단 말이야. 그 일본이 10%라는 아주 좋은 대우를 얻어냈어요. 이 10%라는 좋은 대우를 얻어냈던 이유는 일본이 미국과 1대1 협상을 너무 잘했기 때문이야. 그러면 최국 대우라는 원칙이 없으면은 그 혜택을 일본만 가져가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지금 WTO는 최국 대우를 기본 원칙으로 채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WTO 회원국이 되는 순간 이 회원국들은 어떻게 묶여요? 최국 대우에 묶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잘해서 얻은 혜택을 다른 국가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국가들이 WTO에 가입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지나가야 하는 설명을 드렸고, 그럼 두 번째 케이스를 봅시다. 이번엔 자, 똑같이 미국 시장에 칼라 텔레비전을 수출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EU산 TV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매겼고요. 중국산은 30%, 일본산은 20%, 한국산은 15%. 근데 북한산 칼라 텔레비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북한산 칼라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5%의 관세를 매겼어요. 자, 이게 최국 대우가 적용되기 이전 상황이에요. 이전에 이렇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최국 대우 원칙이 적용된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자, 여러분들 이때 마찬가지로 북한은 WTO 회원국이 아닙니다. 지금 북한은 WTO 회원국이 아니에요. 자, 최국 대우 원칙이 적용된다면 관세율은 어떻게 바뀔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5초만 생각해 봅시다. 5, 4, 3, 2, 1. 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자,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우리나라한테 제공한, 자, 왜냐면 여기다 볼 때 회원국이 이만큼은 회원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공한 우리한테 제공한 15% 가장 저렴한, 가장 좋은 대우죠. 또 북한에 제공한 5% 가장 좋은 대우죠. 자, 어떤 걸 우리가 선택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남아요. 5%예요, 15%예요? 정답은 5%예요. 5%. 왜 5%예요? 아까 우리 체육 대우 정의할 때, 개념 배울 때 뭐 했었죠? 체육 대우는 어느 회원국이 부여하는 대우 중에서 최고 우대 조치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그랬어요. 즉시 무조건적으로 누구에게 부여해라? 다른 회원국에게 부여해라.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것, 어느 회원국이 부여한 대우 중에서 그런데 부여한 대우가 누구한테 부여한 대우였어요? 누구한테 부여한 대우였어요? 잠깐만 뒤로 좀 돌아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이고, 이거 개치 조항이네요. 하나 더 가야겠다. 자, 같은 조항 보면 어떤 회원국에 부여된 이러이러한 특혜는 근데 어디에 부여된 거예요? To any product, 어떤 상품에 수출이 되거나 수입하는, 어디로부터 기원하거나 어디로 향하는 누구에 대해서 any other country 그랬어요. other country. any other country. 즉, 자, 보시면, 자, 보시면 주어가 여기까지인데, 자, 여기에 회원국이 한 번 나오죠? 자, 아까 제가 우리말로 쓴 거에서도 당사국이 두 번 나온다고 했어요. 당사국에 의하여, 회원국에 의하여 부여된 이러이러한 특혜들, 좋은 대우들은 shall be accorded, 즉시 그리고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어야만 해요. 근데 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된 이러한 대우인데, 이 대우가 누구한테 부여된 대우냐면 any other country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국가들에게 향하는 또는 국가들에서 오는, 즉 어떤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또는 어떤 다른 국가들로 수출되는 그러한 상품에 부여된 이러한 혜택, 이 소리예요. 즉, 혜택을 부여했을 때 그 혜택이 회원국일 필요가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혜택은 부여되는 혜택은 회원국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썼냐면, 수출입과 관련하여 어떤 당사국이 그랬죠. 당사국이 다른 국가에게 부여한 그랬어요. 제가 처음 취업 대우 개념을 설명하면서 다른 국가에게 부여한 대우 중에 최고 우대 조치를 즉시 무조건적으로 누구한테만 주면 돼? 다른 당사국에게만 주면 돼.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자, 이 그림에서 볼 때 지금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지금 부여한 여러 가지의 관세 대우가 있어요. 이 대우들 중에서 가장 좋은 혜택은 뭐예요? 북한한테 부여한 5% 관세율이 가장 좋은 혜택이죠. 이해되시나요? 그 혜택을 누구에게만 주면 돼. 즉시 무조건적으로 누구한테만? 회원국들한테만 주면 돼요. 다른 회원국들한테 다 5% 가야 된다, 이 소리예요.
다 5% 가야 된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오해하기 쉽냐면 미국이 부여한 대우 중에 최고 우대 조치를 즉시 무조건적으로 다른 회원국에 부여해라.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WTO 회원국 안에서만, 즉 요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부여한 대우가 제일 좋은 대우니까, 즉 미국이 부여한 대우 중에 WTO 회원국들한테 부여한 것 중에 우리가한테 부여한 게 제일 좋은 거니까 다 15%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미국이 부여한 대우는 회원국이건, 그러니까 미국이 부여한 대우 중에서 최고 우대 조치라는 거는 회원국이건, 그 부여한 최고 우대 조치가 회원국에게 갔건 아니면 다른 비회원국이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any other country였어요. any other country. 어떤 다른 국가예요, 그냥.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이 5%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는.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경우를 봅시다. 자, 똑같은 경우인데요. 자, 이번에는 북한이 빠졌어요. 다 WTO 회원국이에요. 다 회원국인데, 자, 똑같은 칼라 텔레비전은 이제 미국 시장에 수출을 합니다. 개별 국가들이. EU는 25% 관세 물고 들어가고, 캐나다는 15% 관세, 중국은 30%, 일본 20%, 우리나라는 0%. 왜?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하고 한미 FTA를 맺었어요. 한미 FTA를 맺었으니까 FTA 맺은 국가끼리 관세율을 0, 무관세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자, 최혜국 대우가 적용되기 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최혜국 대우가 적용이 된다면, 최혜국 대우가 적용된다면 관세율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번에는 뭐 아까 전 거랑은 달리 다 아예 회원국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할 경우가 적어지겠네요. 관세를 뭘로 통일될까요? 자, 미국이 부여한 대우 중에서 최고 우대 조치가 뭐야? 우리나라한테 준 무관세 대우, 관세율 0%, 무관세 대우. 이게 제일 좋은 조치죠. 그럼 이 무관세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국가들한테 다 부여한다. 맞아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 보시면 아까 미국과 우리나라는 지금 뭘로 묶여 있다고 그랬어요? 이 노란색 점선 FTA 체제로 묶여 있어요. FTA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는 FTA 특혜 관세인 0%가 무관세가 적용돼요. 그리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왼쪽 그림 보시면 나머지 대우 중에 제일 우대 조치는 뭐예요? 미국이 캐나다에 부여한 15% 관세가 가장 좋은 대우죠. 그럼 이 가장 좋은 대우인 15% 관세를 즉시 무조건적으로 다른 국가들한테, EU나 중국이나 일본한테 부여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 15%로. 우리는 여전히 뭘로 묶여 있어? FTA로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0% 관세를 물고 들어갑니다. 자, 최고대 원칙이 적용되면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이 그림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우리가 얻어가야 하는, 배워야 하는 또 하나의 이슈는 뭘까요?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왜 국가들이
WTO에 자꾸 가입하려고 하느냐? 그 문제였다면 지금 이 그림은 뭐냐? 왜 국가들이 WTO에 가입하고 나서도 FTA를 자꾸 체결하려고 하느냐 이 소리. 지금 다 WTO 가입한 국가들끼리잖아요. 다 WTO 가입한 국가들끼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FTA를 체결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왜? FTA는 최애국 대우의 가장 중요한 예외 중 하나예요. 최애국 대우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자유무역협정 FTA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렇게 FTA를 맺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미국 사이에서는 관세가 0% 관세로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자동차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동차다. 미국 자동차 시장이 세계에서 제일 커. 이 시장에 진출을 해야 해. 진출해야 하는데 EU산 자동차, 캐나다산 자동차, 캐나다에서 자동차 수출하는지 모르겠지만 없을 거예요 아마. 인타요. 그 다음에 중국산 자동차, 일본산 자동차가 우리나라 자동차랑 같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다른 나라들은 다 WTO 회원국의 다른 나라들은 특히 우리나라랑 경쟁해야 되는 일본, EU, 중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다 최소한 관세를 15% 이상 물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는 무관세로 들어가. 그러면 품질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어느 제품의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어느 제품이? 당연히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미국에 FTA를 맺어서 FTA 때문에 관세를 안 물고 들어가니까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주는 의미, 왜 국가들은 WTO에 가입하고 나서도 이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하나의 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요.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석탄, 뭐 철강석 이런 걸 수입한다고 가정할게요. 석탄을 수입한다고 가정하면 EU산 제품에 대해서는 25%,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5%, 중국 제품은 30%, 일본 제품은 20%, 그리고 북한에서 넘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해줬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최애국 대우가 적용되기 이전이에요. 자, 최애국 대우가 적용된다면 자, 관세율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제공한 대우 중에 최고 우회 조치를, 그게 누구한테 제공했다는 건 상관없다고 그랬죠? 최고 우회 조치를 즉시 무조건적으로 누구에게 부여해야 돼? 누구에게? 다른 WTO 회원국들한테 부여해줘야 돼요. 따라서 최애국 대우가 적용된다면 다 우리나라가 부여한 대우 중에 최고 우회 조치 뭐야? 북한에 제공한 0%잖아요. 0%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즉시 무조건적으로 누구에게? 다른 회원국들한테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최애국 대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자, 지금 아까 똑같은 그림이에요. 우리나라가 뭘 하고 싶냐면 북한한테만 무관세를 해주고 싶어요. 왜? 우리나라는 북한과 무슨 관계예요? 우리나라는 북한을 국가로 안 보잖아. 우리나라만 북한을 국가로 안 보겠죠.
왜? 우리나라와 북한은 뭐 남북 공동성명 이런 데 보면은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뭐 잠정적인 단계로서 뭐 이렇게 막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한을 국가로 안 봅니다. 그러면서 남북 경협을 통해 가지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뭐 잠정적 단계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북한만 이 두 국가만 이렇게만 0% 관세하고 싶고 나머지는 다 체육대 원칙을 이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봤던 FTA라든가 아니면 웨이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FTA를 맺거나 아니면 웨이버, 우리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의무 면제예요.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거예요. 면제를 받는 거예요. 이거를 받을 수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 적용되는 이 0% 관세는 FTA를 적용받거나 또는 의무 면제를 적용받으면 이거는 인정이 되고 나머지 중에서 제일 좋은 대우인 15%로 다 통일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은 체육대 원칙이 곧바로 적용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뭐냐면은 소위 이제 남북 경협 문제예요. 남북 경협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데 뭐냐면은요,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이제 경협을 하면서 물론 북한은 지금 아직 WTO 회복이 아니지만 그래도 상관없죠. 최고대우는 상관없죠.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주로 이제 무관세 교역을 했어요. 왜? 이건 민족 내부 관거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전에 같은 시절도 그랬고요. 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이 교역은 우리나라 북한과 이 교역하는 거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교역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 단계에서 민족 내부 간 거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WTO 적용을 받지 않는다. WTO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WTO 가입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왜 한국은 그래? 그러자 우리나라 1995년 이제 1월 1일 WTO 출범하고 나서 저 이제 대학원 다닐 때죠. 대학원 다닐 때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보세요. 이거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가야 돼요. 원래대로 하면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무관세 해주는 순간 다 다른 국가한테 무관세로 가야 돼요. 이게 원래 체육대우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요렇게만 북한하고 요렇게만 무관세하고 나머지는 관세 매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당시에 정부가 각 우리나라 이제 유명 로펌, 그 다음에 뭐 경제연구소 이런 데다가 이렇게 똑같은 주제로 이렇게 연구 용역을 맺겠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있던 그 연구소에서도 그 용역을 맡았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위반이거든. 체육대우 위반이거든요. 0% 가게 되면. 그래서 제가 있던 연구소에서는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지금 여기 보다시피 FTA를 체결하거나 아니면 웨이버를 얻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서 이제 보고서를 제출을 했죠. 그럼 다른 데서는
좀 다른 결론을 냈어요. 자, 우리가 다른 건 법적인 거 빼놓고 이제 정치적인 거 이런 건 모르겠고 법적인 것만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최우대우 원칙만 놓고 생각해 보면은 앞에서 봤던 그림, 아이고 이 그림이요. 이거 맞아요? 이게 타당해요? 이렇게 0%로 그냥 타당합니까? 최우대우 원칙만 놓고 보면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부여한 대우 중에 제일 좋은 대우, 북한한테 0% 준 거, 즉시 무조건적으로 다른 국가한테 다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최우대우 원칙만 놓고 보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시에 원했던 거는 어떤 정치적인 해결책이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연구소에서는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민족 내부한 거래 뭐 이런 논리가 나왔는데 다 필요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지금 이 그림을 옳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형식으로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 조건밖에 없어요. FTA나 웨이브 없는 조건밖에.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남북 교역 문제, 경협 문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최욱대우 관련 사항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셔서 일단 우리가 최욱대우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최욱대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요. 제가 남은 거는 뭐냐 이제 최욱대우 쭉 정리하면 돼요. 끝이에요.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